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전북 서부권 지역 관문인 정읍역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전염병 전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8번 확진자 접촉한 도민들이 최근 대부분 격리 해제됐습니다. 현재 17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위해 3월 중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 기금 등 모두 300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 지역 한 대안학교에서 최근 3년 사이에 답안지 3장이 잇따라 사라져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에 CCTV가 없어 답안지 소재 파악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선 지역으로 가는 거점 시설에 대한 검역이 중요합니다. 전북 지역의 교통 중심지인 정읍역의 경우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해 혹시나 모를 감염증 전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방역복을 입고 대합실 구석구석에 소독제를 뿌립니다. 감염병 전파에 대비해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용객을 맞이합니다.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오가는 정읍역에는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군산에서 8번 환자가, 지난 4일에는 광주에서 1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읍역에서는 정읍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손 소독제 비치, 전 직원 마스크 착용, 그리고 매일 역사 내 소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3일부터 보건소 직원 2명을 정읍역에 상주시키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사전 검역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인 사람이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가게 되면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알림음이 울립니다. 그러면 대상자에게 마스크를 씌운 뒤 정읍역 안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켜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역학조사 결과 의심 환자에 해당하면 전북도 역학조사팀에 통보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읍 아산병원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체 채취가 이뤄집니다. 검체 채취 결과는 빠르면 다음 날 안으로 나옵니다. 정읍으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 신종 코로나 감염병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읍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읍역에서 발생한 의심 환자는 없지만 정읍역에 대한 방역 강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 관둥성을 다녀온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까지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가족 간 감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대처법은 없을까요?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50대 남성과 30대 중국인 아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중국 광동성에서 귀국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중국에 간 적이 없었지만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내 전파로 추정됩니다. 인근 지역도 술렁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근데 시흥 분들도 여기 많이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믿고서 지금. 가족 간 전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은 뒤 발병한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3차 감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가족 사이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환자의 전파는 환자에서 나오는 비말, 그러니까 이제 뭐 콧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어서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전염이 굉장히 쉽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전파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쉽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자가격리만이 가족 간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격리 대상이라면 집안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끼는 거는 당연하고요. 개인 위생, 다음에 공간의 활용도 독립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식사도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곧 한 달. 감염 경로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전북 지역 자가격리가 대거 해제되면서 현재 17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는 군산 지역 시내 목욕탕을 방문한 55명을 포함해 8번 확진자 62살 여성 A씨와 접촉한 도민 67명이 최근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입국한 중국 항저우 어학연수 학생 55명과 인솔교사 2명, 우왕공항을 통한 입국자 22명도 11일 0시를 기해 격리 해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원광대병원 의료진과 환자 12명을 포함한 8번 확진자 접촉자 16명, 광주 16번 확진자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선별진료소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음압 텐트를 설치하고 감염증 확산 대비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는 춘향골 핵감자가 출하돼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북시군 주요 소식을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원시 금지면 일대에서 최근 춘향골 핵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2개 농가에서 5톤을 수확해 소비자들에게 공급된 가격은 20kg 기준 한 박스당 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저장 감자에 비해 두세 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고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지면 일대는 퇴적평야지 미사 토양으로 배수가 잘 돼 감자 생장에 좋은 데다 식감이 뛰어나 감자 생산 최적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원은 원래 토질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원 감자 식감이 좋고 하니까 좀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모악산 명산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김재 씨가 금평 저수지 인근 금평 곁길에 야간 방문객을 위한 경관 조명을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평 곁길은 금평 저수지 둘레를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힐링 코스로 방문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야간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에 경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외부 관광객 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금평 곁길 경관 조명은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에 어울리는 조명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으며 수변 생태 숲이 완료되면 모악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선별 진료소에 음압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음압 텐트는 내부에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특수 공기청정기와 진료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군은 또 예비비 3천만 원을 투입해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구매한 후 지역 주민들과 사회 취약계층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면서 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주시의사나 농생명소재연구원 1명이 의심 증상으로 신고해 입원했으며 군산 확진자와도 접촉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급속도로 퍼져나가 해당 기관에 문의 전화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은 물론 전주에서도 확진 환자가 다녀간 지역은 방문만 해도 전염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확진 환자가 대중 목욕탕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에만 닿아도 전염된다거나 감염자가 손댄 물품에 닿아도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다는 오해로 번졌습니다. 전북경찰은 이 같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명 포털과 SNS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뉴스가 올라올 경우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해당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도가 심한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지나친 혐오와 공포감을 주는 가짜뉴스 유포자를 대상으로는 수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올겨울 전북 지역 적설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일 만큼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도내 각 지자체가 보유한 제설 자재가 남아도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역에 따라 제설 자재가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올겨울은 내내 포근한 영상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확보해놓은 제설 자재가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적설량은 고작 0에서 1.6cm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거의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겨울 찾아온 이상기후로 강설량이 적어 염화칼슘 184톤, 소금 414톤, 친환경 제설제 106톤 등 704톤의 제설 자재를 사용한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방도에서 한 해 평균 2,500톤의 제설 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전체 비축량의 20%도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해 제설 자재가 남아도는 상황 속에서 지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한 대안학교에서 최근 3년 사이에 답안지 3장이 잇따라 사라져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A학교에서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1차 고사 한국사 OMR 답안지와 2018년 1학기 1차 고사 통합과학 답안지, 2019년 2학년 2학기 2차 고사 기술과정 답안지 등 한 장씩이 잇따라 사라졌습니다. 학교 측은 시험 직후 답안지를 모아 교무실에 캐비닛 2곳에 통합 보관해왔습니다. 교무실 문에는 경비장치가 설치됐지만 내부에 CCTV가 없어 답안지 소재 파악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2차례에 걸쳐 지난 3년 동안의 정기고사 내용을 점검했지만 특이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측에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CCTV 설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김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위해 3월 중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주요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 육성 지원 기금 22억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 10억 원 등이며 모두 300억 원 규모입니다. 김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과 밀접한 사업을 선제적이고 원활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증 확산으로 상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늘어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고창군은 빈집을 고쳐 저소득층 등에게 무료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빈집을 최대 5년 동안 귀농인과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활동가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나 입주 대상자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김제시 보건소가 휴대용 방역 소독기를 대여합니다. 김제시는 방역 사각지대를 우려해 시민 스스로 방역할 수 있도록 소독기 20대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방역 소독기가 필요한 주민은 신분증을 갖고 김제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창군이 올해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최고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대학 진학 축하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인재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대상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일정 기간 고창군에 있으면서 올해 고창군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진학생입니다. 고창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대학 진학 축하금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학생복지 지원금 신청서와 대학 입학 합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내면 됩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도심지 역할을 한 지역을 가리켜 원도심이라 하는데요. 정읍시가 원도심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미래유산 발굴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4월부터 원도심 역사문화 미래유산 발굴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1960년 이전에 사용 승인된
근대 건축물 30여 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 건축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와 함께 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정읍시 평생학습관이 오는 17일부터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3개 반 9개 프로그램으로 캘리그라피 지도사와 인지놀이 전문가 등 자격증 준비반과 생활약초교실과 한글교실 등 일반 교양반이 있습니다.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교육은 오는 3월 2일부터 15주 동안 진행됩니다. 김제 소방서가 소방시설 점검 장비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무료 대여 장비는 방수압력 측정기와 열과 연기 감지기 시험기 등 15개 품목 62개 장비입니다. 사용하고 싶은 시민은 김제 소방서 방호구조과와 119 안전센터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는 시설 규모가 작거나 업체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무료 대여를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읍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동학농민혁명 마라톤 대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정읍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오늘 23일 열릴 예정이던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마라톤 대회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풀코스 1,061명 등 3,800여 명이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과 참가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회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긴급복지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급여 지원제는 갑작스러운 사유로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한 제도입니다. 4명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생계 유지비 123만 원과 의료비 300만 원 등을 받게 됩니다. 전북도는 지원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가정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자원과 연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남원과 임실이 5도, 순창이 6도, 김제와 부안이 7도, 정읍과 고창이 8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이 11도, 남원과 순창이 12도, 정읍과 고창이 13도, 김제와 부안이 14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월요일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